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우리 2023년도 2회차 기능사 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우리 미리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신유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문제들 중에 간단하게 4가지 문제만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3년도 2회차 CBT 출제 경향 및 신유형 문제 미리 보기라고 정해왔어요. 자,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출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회차 CBT에 출제가 되었던 그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23년도 1회차 CBT에 출제된 신출 문제가 그대로 또 우리 2회차 때도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존행동기계 기능사와 산업기사에 출제가 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3년도 1회차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뿐만 아니라 가스 산업기사와 가스 기사에 출제가 된 문제 또한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가 또 쉽지는 않았어요. 이번 회차에서도. 자, 그 다음 신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오늘 오전에 저희 카톡방을 보는데, 오픈 채팅방을 보는데 어떤 분이 수소의 분자량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소의 분자량은 2죠. 그때 보기가 0, 1, 2, 3이었답니다. 좀 당황스러운 너무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우리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 4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거고 나중에 풀 영상은 우리 모아바 사이트에 들어와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에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냉동기의 성적계수, 성능계수를 R이라고 하고 열펌프의 성적계수를 예로 한대요. 이때 R과 H, 성적계수 R과 성적계수 H, 냉동기의 성적계수와 열펌프, 히트펌프라고도 하는데 히트펌프의 성적계수 사이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보시면은 냉동기 성적계수와 열펌프, 히트펌프의 성적계수 2가지를 배웁니다. 자, 냉동기 성적계수는요. 높은 온도 마이너스 낮은 온도, 높은 온도 마이너스 낮은 온도, 분의 낮은 온도입니다. 분자에 저온 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열펌프의 성적계수를 보시면 높은 온도, 고온도, 마이너스 저온도 분의 고온도가 들어갑니다. 분자에 높은 온도가 들어가죠. 따라서 얘네 크기를 비교를 해봅시다. 분자의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분자의 낮은 값, 분자의 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펌프의 성적계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얼만큼 더 크냐?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만큼 더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열펌프의 성적계수가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더 크다인 1번이 정답인 겁니다. 아시겠죠? 얘 또한 마찬가지로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산업기사에 출제가 된 문제. 우리 1회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냉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우리 가스에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도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에 사용되는 열전대 중에 다음 보기의 특징을 가지는 온도계는 이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R형, T형, J형, K형 이렇게도 나뉩니다. R형은 백금백금 로듐형이죠. 자, T형은요. 동 콘스탄탄입니다. 구리 콘스탄탄이에요. 구리 콘스탄탄. J가요. 철 콘스탄탄입니다. K는요. 크로멜 알루멜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R형이 가장 높은 온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백금백금 로듐이 가장 높은 온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죠. 근데 우리 보기를 보니까 비교적 저온의 실험용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비교적 저온의 실험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 T형이구나 하고 찍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백금백금 로듐을 값으로 우리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3회차, 4회차 때 여러분들의 얘네의 특징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보기 보니까요. 온도 계수가 작고 수분에 의한 부식이 강하므로 저온 측정, 저온의 실험용 나오면 T형이구나. 외워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2023년도 1회차 때 신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2회차 때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소는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1회차 때도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고 모아봐 사이트에는 제가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주에서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것이 수소입니다. 우주에서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가 되는 게 질소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공기 중은 질소고 우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소는 수소다라는 거. 수소 다음으로는요. 우리 헬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수소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헬륨이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의 물성치로 틀린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1회차 때는 메탄이 아니라 산소의 물성치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에 2회차 때는요. 메탄의 물성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녹는 점 마이너스 183도. 끓는 점 마이너스 162도 맞습니다. 밀도는요. 우리 메탄의 분자량이 16이죠. 16 나누기 22.4리터를 해보시면 0.71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보기 3번 보니까 임계온도가 나옵니다. 임계온도는 액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하죠. 마이너스 240도는 아닙니다. 임계온도는 마이너스 82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정말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탄의 물성치, 산소의 물성치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3회차, 4회차는 또 다른 가스에 의한, 다른 가스들의 물성치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신유형 문제 맛보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 버전은 이제 모아봐 사이트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